말단 병사의 전설 제9장 마침내 강진우 차례가 됐다. 그는 군인 카드를 검표원에게 내밀었다. 검표원은 멍하니 카드를 받아들더니 강진우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뒤쪽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거구 2명도 검표원 손의 카드를 힐끔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연방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걸로 탑승하는 건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검표원이 얼타는 모습을 보자 강진우는 씩 웃으며 검표기를 가리켰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검표원은 매뉴얼 속 특별 규정을 떠올렸는지 얼굴에 급하게 웃음을 얹고는 군인 카드를 검표기에 꽂았다. 삐빅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열렸다. 강진우가 발을 내딛자 검표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공손히 내밀며 경건하게 인사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강진우는 이 광경의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군대 가길 잘했어. 물론 속은 뛸 듯 기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담담한 미소만 띈 채 카드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남긴 뒤 부드럽게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다. 그 뒤를 이은 2명의 거구 남자 중 앞선 자가 검표원에게 물었다. 요즘 신용카드로도 탑승 가능한 거야. 검표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남자의 티켓을 검표기에 넣으면서 낮게 답했다. 아니요. 저건 공공시설 전부 무료 이용이 가능한 특별군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한 미소로 말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컨베이어 벨트 위. 두 검은 양복남은 주변 풍경을 힐끔거리며 소곤거렸다. 형님, 저 정도 계급에 저런 특별 카드를 가질 수 있나? 겨우 소이잖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들이 연방군대에 꽤 해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형님 격인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몸가짐 하나하나가 군인 교본에서 튀어나온 것 같더라. 저건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해.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거기다 느껴지지 않았어. 전장 한복판을 수없이 헤쳐온 군인만 풍길 수 있는 전장의 냄새.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그 냄새를 가진 군인은 손에 꼽아. 결론은 저 녀석 군인 집안 출신이야. 그것도 꽤 빵빵한 집안. 전장의 냄새락. 난 못 느꼈는데. 거구 남자는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전장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 저기 들어가기 전에 용병질 좀 했거든. 뭔가 말끝을 흐리는 걸 보아 과거 경력은 꽤 꺼리는 모양이었다. 강진우는 거대한 우주선에 올라탔다. 문을 지나자마자 서 있던 미모의 승무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좌석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 말을 들은 강진우는 깨달았다. 아, 나 표가 없잖아. 이 승무원은 탑승객을 자리까지 안내하는 역할인 듯했다. 난감해진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군인 카드를 다시 꺼내 내밀었다. 그게 표를 끊을 때 직원이 그냥 아무데나 앉으라더라고요. 사실상 무임승차라 좋은 좌석을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승무원은 강진우의 카드를 보는 순간 눈빛이 번쩍였다. 게다가 강진우, 이 녀석, 또 얼굴이 엄청난 게 문제였다. 그녀는 처음엔 홀린 듯 강진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강진우가 자신보다 어려 보이자 급히 정신을 차렸다. 숙련된 승무원답게 태세를 전환한 그녀는 카드를 받아 들고 벽에 부착된 단말기에 카드를 스캔했다. 띠릭. 화면에 뜬 무언가를 보고 승무원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강진우를 다시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뭔가 입력했다. 강진우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설마 싶어졌다. 특별 승객만 별도로 기록하는 절차를 보고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큰일이다. 군인 카드를 조심스레 받아든 강진우에게 승무원이 정중히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강진우를 이끌어 비행선 가장 앞쪽, 조종석 바로 근처로 안내했다.
그곳은 풀옵션 럭셔리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100개도 채 안 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라곤 허리가 휘어질 듯한 노인들과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 몇 명. 압도적으로 고급진 분위기에 강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승무원은 최상석, 조종석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짐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강진우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승무원은 아쉽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요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녀는 아쉬운 눈빛을 남긴 채 다른 손님 쪽으로 향했다. 혼자 남은 강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해. 소위 주제의 퍼스트 클래스라니. 분명히 사고쳤다. 생각이 닿자 강진우는 고개를 감싸 쥐었다. 그 빌어먹을 고장난 안내 시스템 때문이야. 당시엔 시스템 오류로 카드에 이상 없다고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정보를 조작해놨던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서 조용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이거 들키면 군법회의 직행이다 싶어 결심했다. 앞으로 군인 카드 절대 안 써. 속으로 맹세하자 놀랍게도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다. 역시 단순한 성격의 힘이다. 강진우가 들어간 걸 본 검은 양복남 둘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형님 격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동생 격은 주변을 경계했다. 그 사이 형님은 승무원이 사용하던 단말기를 살폈다. 곧 교대 승무원이 오자 자연스럽게 단말기를 떠났고 그들은 제자리에 착석했다. 어땠어? 종류는 없어. 비밀번호 등급 SS급. 진짜야. 확실해. 둘은 숨죽이며 얼굴을 마주봤다. SS급. 연방 최고 기밀 등급과 동급이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대박이다. 이런 대여를... 형님 격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하차하면 바로 백장님께 보고하고 최대한 접촉한다. 하지만 이어진 말엔 의심이 섞였다. 근데 말로 연방에 저렇게 어린 SS급 인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시스템은 거짓말 안 해. 그 나이에 SS급이라면 무조건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흥분을 억누르며 목표물 강진우를 지켜봤다. 그 시각 강진우는 여유롭게 안전벨트를 매고 의자를 젖힌 채 입체 안경을 쓰고 영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 완전히 몰입 중이었다.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항공편은 나드 행성으로 향하며 소요 시간은 5시간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강진우는 입을 삐죽였다. 영화 재밌는데 끊어버리냐. 이미 안전벨트 매고 있거든. 그래도 짜증은 속으로만 삭였다. 훈련소에서 혼자 중얼대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곧이어 우주선은 진동을 일으키며 출발했다. 곧 공간 점프를 진행합니다. 안전벨트를 푸시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영화가 끊겼다. 강진우는 포기하고 팔걸이에 몸을 기대며 기다렸다. 우주선은 총 5회 점프를 해야 했다. 한 번 점프하면 1시간 동안 항행하고 다시 점프하는 방식이었다. 점프 완료.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이코노미석은 벌집 터진 듯 떠들썩해졌다. 그때 4명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둘은 앞쪽으로, 둘은 뒤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시에 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라. 이 비행선은 접수됐다. 원래 떠들썩하던 이코노미석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바라봤고 한참 뒤에서야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닥쳐.
벽박, 벽박. 총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몇몇 승객들이 피를 흘리자 남은 승객들은 재빨리 입을 틀어막았다. 한편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검은 양복 두 남자는 울상을 지었다. 아까 대박 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형님경 남자는 동생에게 눈짓을 보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주변을 경계했다. 형님은 마음속으로 작전 회의를 했다. 일단 기다리자. 가능하면 싸움은 피하고 진짜 위험할 때만 움직인다. 그들은 의아했다. 대체 이런 구멍 뚫린 보안에 우리가 왜 무장도 없이 탔어야 했지?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 사이에는 방음문이 있었다. 덕분에 이곳은 여전히 평화롭고 심지어 오히려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노인들과 비서들은 애정행각 삼매경, 작은 웃음소리와 속닥거림이 끊이질 않았다. 설령 어렴풋이 소란을 들었더라도 귀찮은 일엔 끼어들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이들이라면 100번도 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강진우는 달랐다. 으아! 영화 소리를 켜려다 또 끊긴 화면에 이갈며 울분을 터뜨렸다. 화면에는 미소를 띤 가상 여자 안내원이 등장했다. 강진우는 거의 악에 받쳐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박살 내버릴 거야. 그러나 가상 여자가 갑자기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야, 나야. 누나야. 강진우는 들이키려던 욕을 꿀꺽 삼켰다. 이 목소리는 그 고장난 안내 시스템. 그 AI. 강진우는 최대한 조용히 이악 물고 속삭였다. 대작. 아니, 누나. 제발, 군인 카드부터 돌려줘요. 특별 대우 싫다고요. 가상 여자가니 고장난 AI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그건 이따 얘기하고 지금 중요한 소식. 너 탄 이 비행선에 테러범 4명이 타고 있어. 뭐라고?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려다 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고장난 AI는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쉿.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영화 보는 척해. 순간 강진우의 입체 안경이 변형되었다. 거짓말처럼 주변이 다 보이는 헬멧 모드로 변신. 입체 화면 안에는 이코노미석과 복도 상황이 떠올랐다. 모두 머리 위로 손을 얹고 벌벌 떨고 있었고 총을 든 두 남자가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또 다른 2명은 복도를 지나 퍼스트 클래스로 오고 있었다. 진짜였어. 강진우는 놀라 몸을 떨었다. AI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멍 때리지 말고 준비해. 이거 대박 기회야. 네가 이 비행선 구하면 바로 승진이야. 중위 직행. 중위. 그 한마디에 강진우의 눈이 불타올랐다. 승진이다. 훈련소에서 배운 신중히 행동하라는 교훈 따위는 뇌리에서 삭제됐다. 퍼스트 클래스 입구. 총을 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이 비행선은 접수됐다. 애정 행각 중이던 노인과 비서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곧 또 다른 남자가 총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닥쳐. 떠들면 바로 쏜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자 둘은 각각 임무를 나눴다. 하나는 승객들을 몰아내고 하나는 조종실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조종실로 가던 남자는 강진우를 발견했다. 영화 안경을 쓰고 한가롭게 앉아있는 군복 차림의 강진우를. 움직이지 마. 그는 긴장한 채 총구를 들이댔다. 뭐야? 다른 남자가 물었다. 군인이야. 군인. 죽여.
단 한마디 명령이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찰나의 순간 강진우는 팔걸이를 짚고 몸을 꺾으며 발끝으로 남자의 목을 향해 강력한 킥을 날렸다. 탕! 남자가 쏜 총알은 강진우의 머리 위를 스쳤고 바로 목을 걷어차인 남자는 총을 떨어뜨리며 고꾸라졌다. 이게 뭐야? 그 남자는 끝까지 믿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강진우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총을 낚아채 바닥에 엎드렸다. 바로 복도 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반동이 엄청났다. 총구가 튕겨나가며 손목이 저릿했다. 뭐야, 이 총. 강진우는 깜짝 놀라 안경 속 AI 누나에게 소리쳤다. 이거 무슨 구식총이야? AI 누나는 진지하게 답했다. 화약총이야. 몇천 년 전부터 쓰던 총. 진짜, 최근 생산품이라 멀쩡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을 거야. 오, 진짜 나쁘지 않네. 강진우는 키득 웃으며 총을 다시 고쳐 잡았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테러범이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오려 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쏴주마. 강진우는 양손으로 총을 움켜쥐고 조준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복도 반대편. 테러범 리더는 강진우의 실력을 보고 긴장했다. 이놈, 특수부대 출신인가? 기세가 범상치 않았다. 테러범들은 비행기 전체를 장악하려 했지만 이제부터 상황은 전혀 뜻대로 되지 않을 터였다.